일본이 새로운 총리를 뽑은 지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큰 상실감에 빠졌다고 합니다. 투표 하나 잘못했다가 나라를 잃게 생겼다며 알린 소리가 여기저기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큰 절망감에 빠진 일본인들은 일본에 엄청난 악담까지 퍼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뭐야? 이 기사는 누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막 출범한 정부가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보도에 기시다 후미오시님 일본 총리가 화내며 꺼냈다는 말입니다. 시작부터 제대로 체면을 구긴 기시다 내각의 모습인데요. 지난 10월 4일 기시다 내각이 출범했습니다. 온갖 악재에 허덕이던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 재출마를 단념했습니다. 이후 기시다는 자민당 총재 선출 선거와 중의원 총리 선출 선거에서 과반 득표를 받아 자민당의 당수이자 새 총리가 됐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보도한 기시다 내각의 첫 지지율은 45%에 그쳤습니다. 이는 역대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만큼 기시다 내각을 바라보는 일본 국민의 기대가 유례없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기시다는 일본의 제100대 총리입니다. 웬만하면 특별한 숫자라며 의미를 부여할 법도 하지만 분위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기 없던 전임 정권에서 총선을 앞두고 스리슬쩍 얼굴만 바꿔 달았다는 혹평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시다 총리는 일본 주요 언론에서 카리스마가 없다, 결정력이 없다, 기시다만의 색깔이 없다는 혹독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인물이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기시다가 아베로 대표되는 극우 세력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배후 세력 때문이라는 건데요. 사실 자민당 총재 일본 총리 후보로는 지지율 30%를 웃도는 고노다로 행정개혁상이 인기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총재 선거 결과는 여론과 크게 달랐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입김이 강한 자민당 내 의원 투표에서 기시다가 고노를 완전히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총리를 뽑는 선거는 구색일 뿐 자민당의 권력자들은 국민 여론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스가 내각 다음은 기시다 내각이라는 답을 정해놓았던 것입니다. 일본은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진 집권당 대표가 행정부 총리로 선출되는 의원 내각제 국가입니다. 이론대로라면 자민당 총재와 일본 총리를 겸하는 기시다가 당과 정부 안팎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민영방송 ANN에 따르면 기시다는 지난 6월 11일 이른바 3A를 만났습니다. 3A는 전 총리인 아베 신조, 현 자민당 부총재 아소다로, 현 자민당 간사장 아마리 아키라의 이름 앞글자 발음을 딴 약자입니다. 이 3A는 자민당 내에서 가장 극우적이면서도 영향력이 센 사람들입니다. 3A와 기시다의 만남에서는 주목할 만한 일이 있었는데 자민당 의원 145명이 기시다 지지 모임에 이름을 올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는 자민당 내 권력자들의 기시다 지지 선언과 다름없었습니다. 3A의 지지를 받아 일본 총리가 된 기시다는 막강한 권력을 얻었다기보다는 3A의 승인 없이는 어떤 정책도 펼 수 없는 허수아비 신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원내 제1당이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하는 일본에서는 정부 정책이 당과 아주 긴밀하게 조율됩니다. 그런데 자민당은 아베와 아소로 대표되는 특정 파벌이 국정 운영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예상과 달리 갑작스럽게 중의원을 해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중의원 해산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번 선거는 미래 선택이라고 운을 뗀 뒤 지금 시대는 분기점에 있습니다.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가 일본의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라며 자민당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중의원 해산에 따른 이번 총선은 자민당에 유리한 기습 총선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야권이 어수선한 틈을 탄 자민당 알박기라는 지적입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석연찮은 흐름도 있습니다. 바로 PCR 검사 수 감소입니다. 최근 들어 공식 통계상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예전과 비교해 크게 떨어졌습니다. 특히 한때 하루 확진자만 수천 명대로 집계되던 도쿄는 수십 명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쿄 감염증 대책센터에서는 2차까지 백신을 접종한 국민이 절반에 가깝다는 점, 일본의 명절 오복 연휴가 겹쳐 사람들의 이동이 줄은 점 등을 이유로 듭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와 다르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정부에서 PCR 검사 수 자체를 크게 줄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기준 16만 건이었던 PCR 검사 수는 10월 들어 3만 건까지 줄었습니다. 검사 수를 줄이니 확진자도 적게 집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7일 기시다 총리는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의 공무를 복납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 총리인 아베와 스가는 거리낌 없이 직접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했습니다. 이렇듯 자민당 정권 아래에서는
극우 세력이 일본을 지배하는 일상이 계속될 뿐입니다. 일제를 미화하는 역사 교과서가 채택되면서 전쟁 범죄를 뉘우치는 목소리도 점차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잘못된 과거를 제대로 반성하고 사죄할 수 없다는 점은 일본으로서도 무척 불행한 일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일본인들은 정치적 노름을 하는 극우 세력들에게 크게 반감을 표현하면서 대규모 시위에 나섰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에 망언을 한 극우 세력 교수를 사임시키라는 청원까지 대규모로 진행됐습니다. 그 주인공은 올해 68세의 아리마 데츠오 와세다 대학 교수입니다. 그는 한국을 조직폭력배라고 칭하고 한국이 가소롭다고 이야기하며 위안부 및 강제징용 문제들은 한국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한국인들이 자신들을 탄압한다는 분노가 담긴 글을 쓰고 있다며 역으로 분노를 드러냈는데요. 일본인들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원 때문입니다. 차별을 선동하며 역사 부정 발언을 되풀이하는 교수의 해고와 재발 방지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이 붙은 문제의 글은 일본인들 사이에서 크게 화제가 되었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인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채 차별과 역사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진보 성향 일본 네티즌들은 고작 투표 하나 잘못했다가 나라를 잃게 생겼구나. 차라리 침몰하는 게 낫다. 검은 손이 움직이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며 한탄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저희를 속이고 많이도 저지르셨군요. 국민들을 속이고 이용하다니 그게 옳게 된 대표자의 행동입니까? 국민들 평가를 하고 앉힌 게 아닙니다. 한쪽에만 치우치지 말고 중립을 지키시죠라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극우 세력들은 여전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극우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그쪽은 항상 시작이 틀렸어. 양국이 합의하여 일본이 준비한 돈을 자칭 원래 위안부가 받으면 끝날 일이었다. 그런데 받는다 안 받는다라는 말을 보면 항상 그쪽의 국내 문제였지. 일본은 관계없다. 출발이 마이너스니까 그쪽이 아무리 양보한 것처럼 보여도 마이너스. 일본 입장에서 보면 그쪽이 더욱 양보해야 한다. 미국이 중간에 개입해 일본이 타협한 형태로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인 합의를 했다. 미국 정부로부터도 합의를 이끌어냈으니 미국은 한국에게 적당히 하라고 경고할 책임이 있다. 그들의 주장에 시달려온 일본 정부는 이제 각종 면역이 생겼습니다. 한국은 지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수렁에 빠져 있어요. 그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뭐라 한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의 탈출은 힘들 것이 확실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식을 테니 그냥 무시가 제일입니다. 한번 국가 간에 합의한 내용에 대해 대안을 낸다는 게 말도 안 되는 행동임을 모르는군요. 일본이 내놓은 10억 엔으로 80%의 위안부가 돈을 챙긴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과를 운운하면서 영원히 트집을 잡을 생각인 것 같습니다만 이런 걸 보면 일본은 한국과는 단교해도 좋을 시기에 왔다고 진심으로 생각한다. 로켓 발사 실패에서 시선을 떼기 위해 급히 생각한 반일인가요? 한국의 역사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고 몇 번이나 말해야 알아먹어요. 이제는 한국에서 해결해야 할 국내 문제입니다. 그쪽에서 알아서 처리하시죠.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획책해놓고 잔금을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것은 순전히 약속 위반이다. 일본의 입장은 일관됩니다. 한국이 자꾸만 논점을 바꿔서 자국에 유리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기시다 총리는 자신을 비판하는 여론은 무시하고 하루빨리 한국에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국민이 당신의 당선을 납득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지지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과 관련된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이 세상 모든 소식을 담은 올인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